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전원돌파 A플랫 제349화 기묘한 이야기 시즌4 파트 1의 두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전대입니다. 알력상은 없습니다. 도망갔어요. 아직도 못 갈아입은 거야. 자, 셋이서 진행하는 기묘한 이야기. 네. 그러고 보니까 지난 그 시즌 3도 우리 셋이서 했던 것 같아. 그때도? 그때는 없었나 원래? 그냥 이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 자체를 못 보잖아요. 아, 그렇지. 아예 제외시켜 놨었잖아. 이번에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준 거였는데. 제발 좀 보고 오라고. 하지만 도망갈 줄이야.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네. 텀블벅 펀딩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네. 자, 오라 달콤한 장르 소설이요. 라는 책입니다. 굿즈를 굉장히 많이 기획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우린 미래일이라 그냥 암시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될지는 아직 우리 모르겠는데 굿즈 다 나가서 다시 찍는 뭐 그런 거 상상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 안 되면은 일단 이제 다음 화가 막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언제나 됩니다. 막방을 하는 정신으로. 정과장이 좀 크게 잡아서 그런데 250명 어쨌든 뭐 아쉽지만 뭐 아니 뭐 솔직히 우리가 벌어먹고 살라고 이런 것도 하는 건데 뭐 재미도 있고 우리끼리 뭐 하는데 이게 사실 자본도 엄청나게 투여가 되고 있고 그치. 노동력도 엄청나게 투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수익으로 환원이 되지 않으면은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 그럼 네 책이다라고 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 네 책이다. 네 책인데 안 나가면 이거는 팟캐스트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냐. 네. 라고 해서 여기다 한번 걸어 봅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후원하실 때 뭐 여기다 전원돌파 화이팅 뭐 이런 것도 써주세요 여기다가 후원 저명에. 그리고 이제 텀블벅을 안 하고 나중에 뭐 서점에서 살 게 일일이 소용이 없다니까. 저희가 텀블벅을 하는 거는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몇 부를 찍느냐가 굉장히 그렇지. 중요한데 얼마나 이제 빠지는지 정말 반드시 구매한다라고 이제 확증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많이 찍을 수도 있고 또 그걸 알고 진행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대형 출판사들도 텀블벅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요즘 알아주시고 지금 펀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아름아름 소식도 잘 부탁드리고요. 250명입니다. 2,500명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 4화 이야기 해볼게요. 네. 제목은 Dear Valley, 빌리에게입니다. 자, 엘이 이제 훈련 받으러 간 동안에 이제 몰랐지 얘네들 훈련 받으러 간지. 몰랐죠. 그렇지. 모르고 있지 않았나? 그렇죠. 그냥 소년원 들어간 걸로 알았죠. 그렇지. 자세한 얘기를 안 해주죠. 왜냐면 얘네들이 알아봤자 좋은 정보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그 요원들이 오면서 알게 이제 되는 알게 거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갑자기 가택연금이 돼. 네. 그 요원 2명이 이제 얘네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뭐 생활이라고도 그냥 뭐한 게? 놀던데 그 진짜 요원들. 감금이야. 감금 거의.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몇 시간 안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뭐 피자나 시켜 먹을까 뭐 그냥 그 정도 얘기 수준인데 몇 시간 되지도 않아가지고 애들이 이제 갑자기 쳐들어오게 되는 상황이었지. 자 어쨌든 애는 이제 가면서 마이크한테 쪽지를 남겨요. 이걸 왜 버렸는지 좀 이해는 안 가더라고. 나중에 버리잖아 여러 번 읽다가.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여자친구가 쓴 건데. 뭔가 화가 나서. 얘는 이제 헤어져 이제. 이러면 그래서 나중에 여기 이제 힌트가 됐잖아. 뭐. 아무튼 그랬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감시를 피해서 호킨스로 갈 계획을 세워. 뭘로 가냐? 아가일의 피자 배달차로 가면 된다. 그래서 이제 피자 배달 시키고 그래서 벌써 왔어? 라고 했는데 웬 괴환들이 그냥 총을 쏘면서 들어오는데 이 요원들이 꽤 싸운다. 한 명은 일단 가죠. 문 열다가. 그치 몰랐지 이 사람은. 근데 간 줄 알았더니 살아가지고 나중에 고문당하잖아요. 생명력이 좋아. 아 맞아 걔가 걔구나. 그렇게 되고 한 명은 엄청 오래 싸우다가 이제 차에서 사망하게 되고 펜을 줘봐. 그때 말로 했는데 펜 줘봐 했는데 거기 안에 무슨 번호가 있었다. 왜 안 나오는 펜 줬을까?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똑똑해. 그래 역시 D&D를 하면 똑똑해지나 봐. 저 한편 알래스카에서는 이제 조이스 머레이가 드디어 그 운반체계를 하는 유리를 만났어요. 근데 얘가 약간 또라이지. 말하는 것도 그렇고 뭐 괜히 이상한 장난치기도 하고 이제 괴상한 장난을 치죠. 그 나중에 그래서 그 교도관장이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나사가 하나 빠졌다고 하던데라고 했는데 다 빠졌구만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런 인물이었고 솔직히 말해서 배신할 줄 알았지. 이미
이미 배신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 그러니까 그치. 돈을 먼저 주면 안 되지. 그 선급금하고 이게 수행이 완료가 되면 반을 줘야지. 조이스는 그냥 주부고 그 머리는 약간 과학자 같은 애였잖아. 너드 과학자.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돈을 주고 얘는 이제 한참 세고 너 커피나 마시고 있어라고 했는데 커피 이제 약을 탔고 뭐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맥스는 종일 혼자서 편지를 씁니다. 이제 애들끼리는 알았잖아. 얘가 이제 희생자가 될 걸 알았고 뭐 귀정식의 얘기도 했고 그래서 냅두잖아. 안 건드리고 싶은 거지.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편지를 썼는데 뭐 했더니 뭐 누구누구한테 다 하나씩 다 쓴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편지를 전달하러 집에 가겠어. 라고 했더니 집에 갑자기 엄마가 사실 없어야 되는데 빨래를 널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포옹을 했는데 얘가 베크나로 변하지. 환영을 본 다음에 다 24시간 안에 사망한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더 마음이 급해진 거죠. 네, 그렇게 됐어. 자, 그리고 이제 낸시랑 로빈은 그 문서를 위조해서 정신병원에 현재 빅터 크렐이 이제 수감돼 있는 걸 알고 있었어. 네. 얘를 이제 만나러 간 거지. 그러니까 뭐 약간 대학원생이고 우리 요거 뭐 그 조사하러 왔다. 뭐 존경하는 교수님 뭐 그 연구를 해야 된다. 뭐 교수님 친구라며 하면서 막 얘기하지. 대충 얼렁뚱땅 속였어요. 이때 이제 약간 그 로빈이 활약하는 게 좀 있긴 해. 맞아요. 그치. 제가 이렇게 평생 입지도 않은 옷을 입으면 야, 내시 됐어. 존경하는 가자, 가. 됐어. 여기 텄어. 하고서. 교수님을 뵙기 위해서 막 이렇게 왔다고. 아우 그냥 집어치라고 해! 막 그러면서 왜 처음에 막 내시면 너 왜 이래? 충격요법 성공. 결국은 이제 만나게 됐는데 빅터 크렐이 눈이 닫혀 있어. 눈이 완전히 되게 찢어져 있죠. 괴이하게. 네, 그래서 이게 원래는 눈을 당했구나 우리가 봤잖아. 네. 그 시체가 이제 마지막에 눈이 터지는 걸 봤기 때문에 그건가 했는데 자해한 거였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죽은 다음에 절망해서 네. 뭐 자기도 이제 어떤 감금된 상황이었고 뭐 유리 조각 같은 걸 이제 눈을 찔러서 죽으려고 했는데 살았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네. 자 그리고 이제 과거 얘기가 나와요. 그 빅터 크렐 과거 뭐 귀신 들린 집이고 여기 오고 나서 여러 환각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아내부터 죽었어. 똑같이. 그 크리시랑 프레드가 죽었던 그 방식 그대로 사지가 꺾이고 눈알이 터지면서 희생됐다. 그러니까 전부 희생된 거야. 전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아들하고 딸이 있었죠. 네. 근데 아들은 행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줬다. 네, 그냥 뭐- 기절해서 쓰러졌다라고 나중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냥 다 죽은 것처럼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야, 초반에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어. 요 아들이 되게 민감했다. 얘는 뭔가를 예민했다. 예민했다. 얘가 되게 좀 소심하고 예민했던 하지만 그런 식이었던 거. 보면서는 전혀 신경을 쓸 수 없었다. 맞아요. 그게 대단했습니다. 글로 연결될 거라고는 진짜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여기서 얻은 결론은 이제 빅터 크렐은 살인마가 아니라 이 또한 희생자였고 그냥 가족을 잃었을 뿐인데 네. 마치 얘가 가족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걸로 잘못 알려져서 수감됐고 결국 이제 정신병원까지 오게 된 거야. 그치. 어쨌든 병원장한테 뭐 거짓말 금방 들키고 뭐 쫓기는 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그 옛날 영화 스타일로 표현을 했지. 가벼운 코미디처럼.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호퍼의 탈옥 계획이 뭐냐면은 비행기가 오기 전에 미리 그 만남 장소, 교회인데 사용하지 않는 교회지, 여기로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데 괜히 그 눈치빨을 하나 간 수 있었어. 계속 뭔가 의심스러워서 호퍼를 쫓아다녀가지고 얘가 갑자기 공구 창고로 가는 거로 쫓아가서 결국 격투가 이루어지죠. 그런 다음에 당연히 이제 호퍼가 얘를 이제 제거를 하고 처치를 하고 다이너마이트가 있네. 그럼 터뜨려야죠. 이거 터뜨리고 맨발로 달리다가 스노우카를 타고 이제 질주를 합니다. 전투력 만렙. 엄청 잘 싸워.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전 가옥에 도착을 했어. 여기 땅콩잼 뭐 그거 있잖아. 땅콩 버터. 그거 먹고 막 눈물 흘리면서 감동하잖아. 자본의 맛 하면서. 미국의 맛이지. 진짜 미국에. 러시아에는 없대잖아. 엄청 그거- 비싸게 팔린대잖아 여기서는. 그래가지고 지금 밀수하고 있는 거였지. 유리가 이제 거기다 물품 갖다 놓고 뭐 요 교도관이 팔고 뭐 이런 방식의 어떤 밀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앞서 말했지만 유리가 배신을 했다. 자 그래서 얘가 와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애들 금방 와가지고 총으로 위협해서 잡아가지 다시. 그래서 교도관도 잡혀가고 배신을 주도했던 요 사건을 만들었던 교도관도 잡혀가고 호퍼도 잡혀간다.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 장면. 맥스가 이제 빌리의 무덤 앞에서 막 편지를 읽으면서 이제 얘가 자책을 하는 거잖아. 과거 몰에서 자기 너무 무력했다. 빌리가 죽는 걸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다시 환영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렇게 뭐 구현된 공간은 막 시뻘겋고 기둥에 뭐 사람들 매달려 있고 막 순대 막 둘러져 있고 막 이러잖아. 여기 이 죽기 직전에 이르자 이제 더스틴이 이제 급해서 무전기를 가지고 왔죠. 낸시 일행이. 네. 알아낸 거 없어 했더니 음악이다.
빅터 크릴도 그 엘라 피츠제럴드 드림 어 리틀 드림 오브 미 요게 들려가지고 그걸 따라 나왔다는 식의 어떤 암시를 줬어. 그래서 막 들어 누워서 요거 부르는 게 나오잖아. 네. 그래서 그게 아닐까라고 이제 한 거지. 그러니까 음악이 뭔가 뇌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는 요소로 쓰인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 네, 그랬던 그래서 것 같아. 그 정신 세뇌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좋은 뭐 그런 요소다. 방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 이런 거라도 하나 있어야지 대항을 하지. 그러니까 뭐 인간 뭐 우리 음악 들으면 딱 몰입되고 그런 거 있잖아. 결국 현실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뭔가를 여기서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베크나의 영역으로 완전히 들어간 맥스가 현실에서 눈 까디집고 이제 정지를 했지. 그런데 이때 그 애들이 케이트 부시의 Running Up That Hill.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가 보지. 저 뭐. 언덕으로 달려 뭐 이런 거 언덕 위로 달려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일단 뛰어. 저기 갑자기 포탈이 열리죠. 그 다음에 현실에서 얘가 공중부양을 합니다. 공중부양도 한 5m에. 그러면서 이제 회상이 막 겹치다가 얘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베크나 목에 있는 순대를 하나 뜯죠. 그 다음에 포털로 달려서 결국 탈출을 한다. 이게 거의 클라이막스였어. 네, 근데 여기서 그때 애들이 막 무슨 곡을 제일 좋아해 그러면서 그러고 있고 막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근데 루카스가 이제 친했으니까 그치. 한때 뽀뽀한 사이고 아. 그래서 요 곡을 제일 좋아하더라 해서 이제 들려주게 된 거고 이게 지금 미국에서 완전 상위권 지금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그래요? 곡이. 요 곡. 예. 요 곡도 아니야 혹시 막 엘라 피츠제럴드 이 곡도 막 그건 올라가는 거 아닌데 아니야? 요 러닝 업 댓 힐이 왜냐면 그 주는 효과가 되게 대단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차트에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고. 어.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죠. 자, 5화는 니나 네.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윌과 마이크 조나단은 이제 아가일이 차로 도망가고 있는데 그때 총 맞은 요원이 그 엘 데려간 그 박사 연락처를 알려주기 위해 이제 펜 주다 죽었잖아요. 또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 펜 안에 그 번호가 있는데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하지? 그 IP 주소 비슷한 거 같았어. 그러니까 예전에 그 PC 통신 할 때 뭐 그런 느낌이었나? 그치 그거. 안에 아무튼 쪽지가 있었는데 전화를 걸어보면은 우리 팩스를 전화로 걸면은 그런 소리 나잖아요. 약간 그런 거였어. 그래서 결국은 그 유타에 있는 더스니 수지. 여친. 얘가 잘하니까 인터넷이 세계를 바꿀 것도 아니까 걔한테 가죠. 거기로 가는 거죠. 그걸로 가기로 하고 한편 러시아에 있던 이제 호퍼 감옥에 있죠. 근데 얘는 유일한테 배신당한 그 러시아 간수랑 같이 어딘가로 가. 그 약간 경기장 느낌이 나는 곳에 감옥이었어. 근데 그 경기장이 심상치 않지. 근데 알 수가 있죠. 그 전 시즌에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이게 러시아 애들이 이걸 어쨌든 주도한 거잖아. 차원의 문도 열고 호켄스에 뭐 몰 세우고 아래 연구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데모고르곤인가 이게 여기 있었고 여기로 넘어온 거 아니었어요? 균열이 생겨서. 그거 한 마리 생포한 것 호퍼랑 같아. 같이 이제 넘어오게 된 거죠. 어쨌든 그 생포해서 뭐 먹이를 준다는 식으로 묘사를 했지만 죽이는 거지 뭐. 처음에는 그냥 교도관장이 약간 뭐 도락으로 이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먹이를 주는 게 더 가까웠고 얘를 계속 자극시켜야지만 여기서 살아갈 수 있다 정도? 뭐 그렇게 보이죠. 한편 러시아로 건너가는 조이스와 이제 머리는 그 경비행기 타고 가는 도중이었는데 중간에 머리가 이제 무술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유리를 제압을 하지. 여기 좀 웃겼던 게 그러니까 그 가라데를 배우고 검은띠긴 한데 실전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대련은 해봤어. 근데 대련 누구까지 했냐 뭐 10몇 살 걔 다 컸어 어른이라 가까워 뭐 이런 걔도 이겼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자신감을 얻고 싸워 이기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비오 하더니 막 하는 게 좀 웃기긴 했지. 생각보다 먹히는 거 보고 그때부터 자신감을 얻고 하잖아요. 아니 못 이길 줄 알았는데 이기더라고. 결국 뭐 이론 다 알면 된다. 뭐 10몇 살도 이겼는데 뭐 그냥 어른이랑 가까운 애였는데 몬스터 뭐 이러면서 나오잖아. 근데 이때 좀 실수를 했지. 얘를 기절시키면 안 되는데 얘만 운전할 줄 아는데 유리가. 그래가지고 조종관을 잡았지만 어쨌든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윙 하다가 떨어지지. 비행기가 떨어지는데 뭐 이런 가벼운 비행기는 괜찮나 봐. 중간에 날다가 갑자기 엔진이 멈췄잖아요. 오. 서서히 추락을 했고 아래 약간 숲이고 눈이 또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살았지. 근데 너무 멀쩡하지 셋이. 너무 멀쩡하고 이제 유리는 이제 포박을 하고 너 안내 안 하면 뒤져 뭐 이렇게 되는 뭐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됐다. 이렇게 쉽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한편 이제 호키스 마을에 이제 낸시 일행은 이제 맥스가 악몽에서 봤던 장면들을 막 그려.
그런데 낸시가 왜 그 그림을 봤지?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네 싶었는데 그게 빅터 크릴의 집이었어. 근데 요런 거 너무 이 시리즈에서 많이 써먹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그림으로 합치면 갑자기 그림인데 뭐 이렇게 정확히 그리냐고 크기랑 뭐 이런 것까지 다 맞췄어. 미술 감각이 그러니까. 있어. 예전에 그 뭐 지도까지 만든 거 있었잖아. 막 위린가 막 이상하게 막 그렸는데 나중에 이게 호킨스였어 뭐 이렇게 맞추는 것도 있었고 똑같은 방식을 사용을 하더라고. 그게 한두 번 나왔을 때는 좀 참신하고 재밌었는데 너무 그치. 자주 그러니까 나와 이제. 그냥 거기에 나와는 문에 있는 문양이라던가 이런 것만 그냥 그려가지고 피터 크린의 집인데 이 정도만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또 접어가지고 맞히는 건 조금 오버긴 사실 했어요. 포토샵이 필요해. 이렇게 크기랑 뭐랑 맞추고 명암이랑 그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맞춰도 돼. 막 네. 접어서. 그러니까 다 돼 그냥. 너무 잘 맞더라고. 아무튼 그렇게 됐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낸시 일행들은 그 빅터 크릴의 집에 같이 가서 이제 막 보다가 그 어떤 방에 가니까 손전등이 깜빡깜빡 하는 데가 있어. 그래서 이 뒤집힌 세상의 반대편, 그러니까 거기에 베크나가 있겠구나. 또 추리를 해. 뒤집힌 세상에 있는 거지. 반대편이야. 뭐 그렇군. 반대편 화면의 반대편이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한편 동시에 그 베크나는 새로운 타겟을 잡고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었지. 그게 이제 그 흑인의 그 패트릭이라는 애. 이미 그 전에 이제 코피 흘렸던 애. 네. 얘네는 막 에디를 잡기 직전이었어. 보트 타고 도망치는. 아 맞아. 제이슨이랑 이 둘이 뭐 수영해가지고 걔를 잡는데 갑자기 패트릭이 물속으로 팍 꺼져. 아니 수영을 그렇게 잘해? 무슨 조스야? 보트로 가는데 두 명이 따라잡으려고 쫓아와. 농구부야. 아니 이게 수영부 아니잖아. 농구부인데. 잘하는 운동부는 중이야. 다 잘해. 네. 근데 이때 이제 그 물 위에서 떠올라서 각기춤을 추죠. 예. 그리고 이제 죽고 제이슨은 완전 깜짝 놀라죠. 뭐야 이게 하고. 제이슨이었구나 농구부 주장이. 아무튼 얘가 이제 보게 된 거야. 근데 문제는 진실을 봤는데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한다라는 그런 거지. 거지. 에디가 마귀한테 씌워가지고 얘가 악마의 힘을 발휘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선동을 하지. 사탄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것도 봤잖아.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문제야. 뉴스위크에서 이미 D&D는 악마화된 어떤 게임이라고 그러게요. 이렇게 경고를 하고 해서 다들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거구나. 그런 나쁜 게 있어? 그러니까 제이슨도 되게 반기독교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 얘의 추리도 나름 일리는 있어. 왜냐면 거기에 뉴스에서 이미 그렇게 나왔고 이게 모든 게 딱딱 맞아 떨어져. 그럼 얘는 악마네. 근데 앞에서 본 거 아니에요? 바로 꺾이는 거. 바로 앞에서 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디가 했다. 왜냐면 거기에 에디가 있었잖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지. 나름 뭐 옛날에 뭐 우리가 신기한 현상 봤을 때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비슷해. 결국 언론이 문제라니까 내 말은. 그래요? 왜 화를 내고 그래요? 난리요. 어쨌든 그래서 12시간 전 그 상황이 다시 이제 펼쳐집니다. 이 오원스 박사가 애를 이제 네바다주에 있는 연구소로 데려가지. 근데 갔더니만 거기에 그 망할 그 브레너 박사가 또 있네. 흰머리 박사. 흰머리 악당. 그래서 엘이 막 도망치려고 하다가 뭐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약물 주입당하고 기절. 근데 깨어나 보니까 갑자기 되게 자기가 어린 시절이고 그 연구소 시설에 있는 상황이었지. 네. 알고 보니까 그 니나라고 하는 기계를 가지고 얘를 이제 기억 속의 현실에 넣어버린 거야. 근데 그 기계 너무 뭐라고 해야 돼? 허접하지 않아? 산티나다? 그러니까 이게 물 속에다가 애 뇌를 갖다가 뭐. 이거 한 다음에 우리 시즌 1인가 그때도 이런 거에 들어가서 막 거야. 하는 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감각을 둔화시키기 위해서 뭐 중력도 못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물에 띄우는 거고 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 근데 네. 이제 그 상기시키 주기 위해서 비디오를 찍어. 그러니까 VHS. 입력이 돼. 와. 그거를 이제 보여주던 거 아니에요 뇌에다가. 뭐 그런 방식으로 결국은 얘가 이제 회상을 더듬어 간다. 근데 그때는 비디오 화질도 안 좋았을 텐데. 아니 뭐 결국은 뇌로 이제 직통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얘가 이제 그거를 회상을 하면서 잊고 있던 기억이 이제 돌아온다는 듯 이렇게 그런 보면 것 될 것 같아요. 같아. 근데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너무 괴로운 거지 얘가. 그래서 막 깨어나. 그러더니만 도주를 하지 막 이번에도 또. 근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으아 하니까 이번에 다 날라가. 터지죠. 그래서 이거 효과가 있네 하고서 브레너 박사의 회유에 넘어가서 다시 돌아가죠. 그렇죠. 이제 하기로 한 거지. 그리고 이제 6화는 제목이 더욱 깊은 곳으로. 여기서는 뭐 어딘가로 가나 봐. 나중에 보면 왜 더욱 깊은 곳으로인지 알 수 있지. 이게 원제가 무슨 다이브 어쩌고였어 사실은. 다이브 인투 뭐 더 다크 사이드인가 뭐 그런 거. 다이브 그냥 어쩌고였던데. 굉장히 그래요? 단순하게 짓는데 이거 그 해석하는 요 사람이 나름 뭐 이 작품 안 보고 그냥 제목 넣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지. 하긴 뭐 어쨌든 호킨스 마을이야. 근데 여기서 제이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제정신이 아니야. 악마다, 에디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지. 그리고 한편 경찰은 어쨌든 에디가 그 앞에 있었으니까 범인으로 지목을 해버리고. 그래서 애들이 이제 쫓기는 상황이 됐는데 간신히 에디가 그 더스틴은 무전을 그 앞편에서 계속 막
시도를 했는데 더스틴이 바빠가지고 못 받았거든 그거를. 근데 드디어 받아. 그래가지고 얘가 있는 거 알려주고 낸시 일행이랑 얘도 이제 합류. 그러고 나서 이제 산을 헤매 다니잖아. 네. 무슨 그 연인들끼리 뭐 하는 그런 바위가 있냐? 해골바인가 뭐? 스티브가 그러잖아. 내가 여기서 자주 해봐서 알아 여기 하면서 아주 그냥 미라고 쓱 하고 좋더라고. 위에가 해골망이고 약간 안에가 이렇게 좀 있는 공간이 있어. 뭐 공간이 있는 거죠. 이제 뭐 활동성 있는 그런 공간이 있지. 활동성 있어야지. 너무 좁으면 또 그래. 아니 뽀뽀하는데 우리 되게 많이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거기 쪼그리고 앉아 있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 자,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야. 어떤 근데- 활동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게 중요한 건 이제 더스틴은 나침반을 보고 이제 그 장소를 찾아가는데 스티브는 자기가 길을 알아. 많이 가봐서. 근데 너 잘못 가고 있어라고 해서 스티브를 따라갔는데 정말 맞는 거야. 자, 뭐냐? 나침반이 이상한 데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럼 또 거기에 자기장이 뭔가 있다.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대로 가면은 뭔가 균열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론을 또 도출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맞았고. 음. 그리고 한편 윌 일행은 그 유타주에 있는 그 해커 그 수지랑 만나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자그마한 에피소드들 뭐 있어. 뭐 아버지한테 PC를 압수 당해가지고 뭐 그걸 되찾는 데 도와줘. 그걸 결국은 도와줄게.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뭐 그냥 했다. 그래서 위치는 내받아 주다. 그럼 거기로 가기로 하지. 너무 쉽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좀 이거는 치트키 같아. 수지가 등장한 거.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좀 장난을 많이 쳤지 뭐 갑자기 애가 되게 많고 정상적인 가정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방치하고 있는 것 같고 애들이 하나같이 무슨 뭐 영화도 찍고 있고 천재야. 아니 무슨 계속 그 정전시키는 애도 하나 있고 뭐 아, 그런 거였잖아. 완전 자유방임이지 이거는. 그리고 이제 다시 러시아로 넘어가면 그 조이스랑 머레이는 잘 살았지. 그 유리랑 같이. 그래서 유리가 원래 어차피 교도소장 만나기로 했으니까 가자. 대신 네가 머레이야 하면서 얘를 이제 포박을 해가지고 자기가 유리인 척. 나중에 보니까 여권이랑 비슷하게 보이려고 수염만 밀고 그냥 표정만 비슷하게 졌는데 얼핏 보면 조금 비슷해 보여. 그래서 그냥 통과되는 거. 유린 표정을 진 게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유리는 이제 입을 묶고 나서 이제 말을 못 하잖아.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뻔하겠지. 내가 유리요라고 하고 싶은데 결국 이제 머레이가 유리인 척해서 교도소장까지 이제 만나게 되는 거. 뭐 이렇게 가고. 예. 그리고 호퍼는 이제 뭐 잡혀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애들이 그 관수들이 이제 이 죄수들한테 만찬을 줘. 그래가지고 되게 맛있게 먹어 저녁을. 그랬는데 이제 대충 분위기 눈치챘지. 거기서 누군가 한 명 그런 얘기를 해. 이거 최후의 만찬이다. 니네 이제 그 괴물이랑 싸워야 되니까 많이 먹고 힘을 내야 돼. 그래 우리가 이기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호퍼가 찬물을 끼얹지. 니네 다 죽어 이 새끼들아 하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안 돼. 니네는 그런 얘기를 하지. 이게 힘내라고 주는 게 아니라 살찌라고 주는 게 칼로리 많이 흡수해서 이게- 먹히라고 주는 게 이게 진짜 같은 걸 놓고 이렇게 서로 다른 해석을 해. 그리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도수 높은 술하고 뭐 이런 걸 챙기게 되는 거지. 라이터를 왜냐면 챙기지. 데모고르곤의 약점이 불이었다는 걸 호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나중에 그거 이제 간수한테 얘기해주고 둘이 좋아하지. 그리고 한편 이제 네바다주에 있는 연구소에서는 애들이 계속 추억여행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 영상 속에서 잃어버린 기억들을 조금씩 되찾고 있어. 뭐 괴로웠던. 근데 얘는 그때도 왕따를 당했더라고. 그러니까 어딜 가나 약간 뭐 능력이 또 여기서도 부족한 걸로 약간 나와가지고 네. 뭐 조그맣기도 하고 물론 여기서는 이제 큰 성인 애리 연기를 하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애만 좀 작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 네. 근데 이게 너무 지루하게 나와가지고 솔직히 어느 정도 궁금하지 않은 내용이잖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나도. 이야기의 전체적인 줄기랑 너무 엇나가는 내용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여기만 나오면 이런 생각으로 봤거든요. 나 그래서 계속 기다렸. 언제 쟤네 다 죽이지? 막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는 얘가 진실을 그러니까. 찾고 회상을 하는 게 진실을 찾는 건 중요하고 힘을 찾는 건 중요한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빨리 힘 찾고 어. 합류해라 이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진실하고 통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야. 그래서 결국 뭐 기대하지 않았던 장면에서 결국 해답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폭발적인 그러니까 그런 왜냐면은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계속 하다 갑자기 나중에 오 이랬구나 하는 느낌. 그렇게 좋았지. 해서 약간 지루하게 구성을 했나 봐요. 일부러 했나 봐. 네, 네. 카타르시스를 주려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단조롭게 구성을 하기도 했지. 계속 반복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호수에서 다시, 또 여기서 또 하이라이트가 나오지. 그래서 낸시 일행이 호수의 문 딱 정 가운데 가니까 나침반이 막 발광을 하지. 지랄 말광을 해. 일부러 안 했는데. 어쨌든 걔가 그 호수 한가운데 발광을 하니까 스티브가 잠수해서 그 뭐가 있는지 확인하기로 하지. 걔가 뭐 자격증이 있대. 뭐 라이프가드 그런 게. 있었잖아. 걔가 거기서 근무하지 않았어? 기억이 안 났어 나는 전혀. 그 유부녀들한테 이렇게 약간 추파 맞다. 던지고 막 그런 거 아니 있잖아. 그거 아니 그건 걔 정해졌나 주부녀잖아. 빌리였나? 그건 빌리였잖아. 스티브는 뭐야 그러면? 스티브는 아이스크림 근데 가게. 스티브도 걔 나오기 전까지는 걔가 짱이었잖아. 그러니까 뭔가 있었겠지. 그렇지. 그래서 가보니까 역시나 뻘건 문이 있네.
그래서 스티브가 놀래가지고 이제 다시 보트로 올라와서 막 야 저기 문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가 잡혀가 끌려가 그 촉수한테. 그러니까 낸시가 그냥 일바로 바로 그냥 잠수해버리네. 아 이거를 나중에 이제 에디가 전해주면서 뭔가 미묘한 그 감정이 낸시는 생각도 안 하고 뛰어들었어. 시그널이다 이거. 그리고 이제 이후에 미련인가. 로빈이랑 에디도 할 수 없이 뛰어들지. 사실 에디는 안 가려고 했어. 근데 로빈 가지고 혼자 있으니까 무섭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지. 그렇게 해서 이 차원문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사실 그 스티브가 공격당하고 있어서 거기 있던 조그만 괴물들한테. 그래서 7화 들어가면은 7화 제목은 이제 호킨스 연구소의 학살. 이제 드디어 그 학살의 전말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 나 이제 드디어 다 뒤지는구나 그 생각을 했지. 그래서 이제 그 문 바깥으로 해서 통과를 했더니 뒤집힌 세계에서 스티브가 무슨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몹이? 약간 박쥐 같은 거였나? 그런 거한테 막 당하고 있어요. 근데 뒤따라온 애들이 이제 다 도와줘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죠. 아주 그냥 다 박살을 내버리지 그냥 애들. 배를 깨물 당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낸시가 옷을 또 팍팍 찢어가지고 또 이렇게 압박해주고. 그것도 해골바위에서 그랬잖아요. 그랬나? 그 몹들을 피해가지고 해골바위까지 와가지고 숨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칙칙 해주니까 그 분위기가 또 그런 그래 거지. 거기 행동 반경이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니까. 그리고 이때 이제 얘네들이 낸시 이게 다 이제 공간이 여기는 뭐 생물이나 이런 건 다르지만 집이랑 사물은 같다. 그러니까 내 집에 가면은 총이 있으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하고 낸시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경찰서에 가자 했는데 경찰서보다 낸시 집이 가까우니까 가자라고 해서 가서 뒤졌는데 총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뭐지? 근데 시점이 좀 다른 것 같대. 그래서 일기를 보고 뭐 했더니 과거야. 이때가 엘이 딱 등장할 때 그 시점이잖아. 그 윌이 호키스 마을에. 실종되었을 때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그때 맞아 전구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했었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내서 낸시가 이제 그 거실 전등에 있는 손을 대니까 호킨스 쪽에도 이제 그쪽 낸시 집에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발견하죠. 그게 에리카가 아마 봤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가 그걸 한 이유도 더스틴이 말하는 게 막 울려가지고 좀 들려서 애들 여기 있나 보다 하고서 얘기를 한 근데 거지. 그걸 어떻게 알려줄까 하고 이제 소통을 하게 되고 그 전 시즌에서는 이제 조이스가 위라고 소통하는 게 ABCD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잖아. 여기서는 애들이 그 사용하는 뭐 그런 게 있나봐. 그런 장난감이 뭐 이렇게 전구 조그만 걸 이렇게 박아가지고 뭐 그림 만들고 하는 건데 이걸 전체 다 박아. 그리고 얘네가 건드리면은 이게 문자가 뜨는 걸로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알파벳 뭐 해가지고. 네. 더 손쉽게 했어 이제. 우선 이제 호킨스 아이들이 이제 추리를 한 게 그럼 베크나는 왜 애들을 죽이고 있을까? 마인드 플레이어라고 예전에 나왔던 그 존재의 연계성은 뭘까? 걔가 사실 마인드 플레이어가 그 최종 보스인 줄 알았는데 뭔가 또 나온 거니까 좀 이상한 거지. 죽은 거 아니야? 마인드 플레이어는 그때 죽긴 했죠. 그치. 그러니까 걔가 없는데 왜 이런 놈들이 나온 거지? 그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희생자들과 정신적으로 강력하게 연결이 되면 시공간이 뚫릴 수 있다. 베크나는 오성 장군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돌격대장 같은 애다. 그러니까 그 데모골곤 뭐 이런 애들은 그냥 폰이다. 쫄병이고. 근데 뭐 얘는 진짜 오성 장군이고. 네. 그러니까 지가 아예 뚫고 온다는 거잖아. 문을 여는 건 사실 엘이었어. 다른 애들은 문을 열지 못했죠. 그쵸. 그러니까 건드렸잖아. 1시즌에서 얘가 뭔가 있어. 그래서 뒤집힌 세계를 처음 발견하고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강제로 그 연구소에서 뭔가 광선을 쏴서 뭐 뚫기도 하고 뭐 이런 방식이었지. 그치. 얘가 넘어오고 뭐 그런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았을 문을 마치 인간이 열었다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쪽에 있는 괴물이 이제 우리 세계를 인지하고 아예 적극적으로 넘어온다. 애들을 그렇게 포탈로 사용한다. 뭐 이런 방식으로 애들이 거의 뭐 재물 비슷한 그런 거였지. 네. 문을 열기 위한 어떤 단계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더스틴이 추리한 게 통하는 문은 이제 희생된 사람이 죽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그 치어리더 크리시 죽은데? 거기를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잖아요. 이제 탈출하는 거 좀 세계에 있는. 재밌더라 그거. 끈을 위로 던지면 그게 똑같이 여기다 대칭적으로 나오고 그걸 따라 올라가고. 중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했는데 떨어진다. 밑에다 뭐 매트 깔고 그랬지. 한편 이제 러시아는 데모고르곤 전투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호퍼가 창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다가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지. 통하긴 했지 불이 무서워하니까 애들이. 근데 본인만 살아. 그러니까 근처 사람도 다 죽고 있어. 그리고 꼭 이런 연출. 라이터는 왜 갑자기 안 켜지는 거요? 그치, 꼭 그래. 그래야지 긴박감 넘치죠. 그리고 사실 불꽃만 튀면은 거기 술 많이 끼얹어서 그냥 붙을 것도 같은데. 그 생각을 안 했네. 오래 걸린다.
그래서 다 죽는다. 그렇지. 여기 돈 많이 썼습니다. 볼만합니다. 사람들 날라가고 막 찢어 죽이고 막 이런 거. 사실 이거는 아랑도 볼 수 있어. 못 봐. 아니 이건 크리처잖아. 화장실에서 보면 되겠다. 그냥 아니, 아예 그러니까 변기에 앉아서. 이 중요한 이야기는 오컬트와 이 크리처 섞여 있어서 못 보는 거야. 여기 크리처는 볼 수 있다니까. 오컬트가 어딨어 여기. 괴종시계 댕댕댕. 그거는 무서워 그 분위기가. 그냥 아이템이야. 아, 그 분위기를 소환 문을 열기 위한 아이템 중에 하나였어. 무섭다고. 하여튼 문을 열라고 이제 머레이가 협박을 하는데도 교도소장이 거부를 하죠. 근데 머레이하고 조이스가 컨트롤룸으로 직접 가잖아요. 근데 아무나 막 누르면 안 되는데 근데 조이스가 막 눌러. 근데 열렸어. 그렇지. 제일 빨간 거 그거 누르잖아. 열렸어. 결국은 이제 탈출하고 또 문이 또 닫히고 뭐 되게 긴박하게 표현이 됐지. 늘 약간 그 그렇죠. 찰나의 순간에 탈출하고 그렇죠. 닫힌데 알았는데 뭐 팔이 나오고 뭐 이러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조이스와 호퍼가 포옹을 합니다. 드디어 만났죠. A9이라며! A9이라며! 그리고 이때 조이스가 막 건드려가지고 거기 그 괴물 둘러싼 그 경기장 주변에 철조망 있었잖아. 거기 원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는데 그게 꺼진 것 같더라고. 이제 얘 탈출해서 다 죽였겠지? 그거를 누르다 보니까 또 꺼졌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대목으로 뭐 한 마리가 이제 러시아에 나뒹굴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구만. 아하,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 뒤집힌 세계에서 이제 끈으로 연결해서 이제 기어 오르고 떨어지고 이렇게 탈출을 했지. 맨 마지막에 이제 낸시가 탈출하려는데 그때 이제 베크나의 저주가 걸리죠. 아, 낸시의 죄책감은 예전에 그 절친이었던 친구 있어요. 바바라. 약간 아니, 그러니까 똥똥한 얘가- 친구 있었어. 1시즌에서 그 수영장에서 얘가 이제 죽은 거, 그거 사실 스티브랑 그 하다가 뭘 해? 하기는 섹스! 안 했어. 행동 반경 필요한 그거. 안 했어. 아무튼 그래서 이 애가 죽는 거, 네. 자기가 이제 방치해서 죽었다 기다리라고 하고 뭐 그래가지고 끌려가는 거 보고 막 이랬잖아. 네. 하여튼 그것 때문에 결국은 왜 이렇게 마지막에 해가지고 이렇게 희생을 당하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 빨리 올라갔으면 됐잖아. 레이디 버스트 아니야? 그리고 이제 제가 좀 11이 원래 얘기가 교차해서 나오는데 전부 한 번에 그냥 정리했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제 사건의 진실편으로 들어가면은 11은 이제 그날 그 79년 그 9월 8일인가요? 그날 자기가 사람 죽인 거에 대해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을 이제 완전 복구하는 거에 대해 좀 주저하고 있어. 그치. 그랬더니 이제 그 흰머리 박사가 그날의 비디오를 써야겠구나. 그런데 이때 이걸 한 이유도 있었어. 그 두 번째 소장이 계속 압박해. 지금 시간이 없다. 조금 있으면 애들이 뭐 몰려서 우리 다 여기 다 죽일 거다. 근데 이게 언제 얘 회복하냐니까 그래? 그럼 센 걸 보여주지 하고서 그날 걸 바로 틀어준 거였어. 다른 세력이 있었지. 그 중령인가 그 사실 그 요원 죽이고 뭐 이런 세력들이 걔는 있으니까. 애를 제거하려고 했나? 그렇지. 막 그런 거 맞아요. 그게 편하니까. 근데 이제 고문당한 사람 불어가지고 이제 곧 오게 그치. 생겼거든요. 그 닥터 스트레인지랑 굉장히 비슷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소스의 희생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그런 거는. 하지만은 뭐 늘 모든 창작물이 얘기하는 거 그건 정답일 수 없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결국 어려운 길을 가게 된다. 그게 맞다. 그게 정의다. 뭐 그런 얘기네요.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게 조류다. 이게 시대의 흐름이다. 장르만 다를 뿐. 그 연구소 직원 이제 피터가 11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조수처럼 지내던 그 걔지. 네 맞아요. 그 11을 이제 따돌린 애들을 막 신문에서 전기 목걸이 막 벌 주고 뭐 이런 장면도 나와요. 근데 그러면 왜 자꾸 왕따를 시키냐? 그거는 네가 세서다. 일부러 소장이 시킨 거다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여기서 좀 이상하더라고. 이 새끼 약간 흑막 냄새가 나는데? 내가 힘이 세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다정하기도 하고 네. 결국 탈출하게 이제 도와주는 거였고. 네, 그래서 같이 도망가자. 아, 선의가 있긴 했지. 얘가 얘한테 호감이 있긴 했지. 그러니까 피터가. 그리고 그때 그거를 당시엔 이제 그랬죠. 몰래 뭔가를 얘기해 주는 걸 걸린 다음에 구타당하는 게 좀 보여지긴 해. 그래서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결국 일개 직원이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나. 그냥 정말로 인류의 인간의 때문에 그러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들어. 모든 그게 시청자들을. 아니었잖아요. 그치. 그 와중에 진짜 모든 나쁜 사람들 중에 결국 그 양심에 자기 양심을 속일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행동을 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잖아. 단지 이제 그런 거로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이제 자기는 목에 심은 추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연구소를 벗어날 수 없대요. 너만 가라. 이런 근데 얘기를 11은 하지. 이제 힘을 조금 쓸 수 있으니까 그걸 빼주잖아요. 힘을 뭐 조금 써 이제 막 쏟아. 완전은 아니었어요. 그때 완전 회복하지. 아니 근데 이게 목에 뭔가 칩이 박혀 있고 뭐 이런 거였는데 자기가 이렇게 뭐 찍고 좀 빼면 안 되는 거야? 안 보여. 아 그게 뭐가 있나 보지. 또 경고 자기가 직접 하면. 아니 뭐 그러면 염력으로 뽑으면 안 걸려?
아무튼 그걸 뽑아. 그 그걸 추적- 굳이 11을 통해서 뽑을 수밖에 없었어. 아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단순히 추적 정치가 아니라 얘의 힘을 제한했던 뭔가 아, 그런 거- 장치가 아, 아니었나. 맞네. 그게 저는 그렇게 맞겠다. 생각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힘을 제한할 수 있는 걸 알아. 그럼 칼로 찢어서 빼면 안 되냐고. 아프잖아. 남이 아니 그 힘을 꼭 사용해서 뽑아야 되냐고. 야, 이게 자기 건 자기가 하기 힘들어. 얘는 지금 왜 그러냐면은 피터의 정체가 뭐였냐 원이었잖아요. 001. 그래서 11하고 같이 이제 우리 세계 정복하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랬었어요. 그렇지, 나 동료. 혼자만은 안 된다. 너 내 동료가 되라 이거지. 그거야.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야. 어쨌든 얘는 힘을 봉인당했고 그걸 풀어주기 위한 거였고. 그런 도구기도 나는 했어. 빠져나갈 생각이 없다는 듯이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자기 힘을 개방을 하게 만든 거잖아. 11으로 하여금. 뭐 통로까지 다 보여줬어. 너 일로 탈출한다면 어디 마을로 가면 돼. 이렇게 다 얘기를 했잖아. 넌 가. 근데 그렇게 해놨더니 이제 11이 그걸 뽑아주고 얘가 이제 힘을 개방을 하면서 가까이 오는 직원들을 다 죽이죠. 피터가 그러면서 이제 손에 얘가 001이라는 걸 알게 됐고 얘가 이제 누구였냐? 과거 그 빅터 크릴에 이상하게 그 머리 빗어넘긴 아들이 있었어. 얘였어. 헨리 크릴이 그러면은 실은 그 집에서 갑자기 가니까 라디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뭐 엄마 각기하면서 죽고 했는데 그게 다 얘가 했던 거다 이런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애가 사이코패스였지. 그런 거였지. 그러니까 힘이 이제 그때 그 집으로 옮겼을 때 이제 각성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기는 다 못마땅한 거야. 아버지가 이렇게 막 겉으로는 다정하고 좋은 척하지만 뭔가 잘못했던 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환각을 심거나 그 자기 힘쓰는 거를 엄마가 봤대. 그래서 엄마도 죽인 거래. 근데 여동생을 왜 죽였는지는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냥 다 죽이려고 한 거 같아. 다 죽인 거야. 그리고 이제 너무 어렸을 때 힘을 한꺼번에 많이 쓰다 보니까 그날 이제 기절을 한 거죠. 그치. 그래서 아버지를 못 죽인 거지. 네, 그러고 이제 그 연구소에 수용이 된 거야. 네. 그래서 이런 존재가 있다라는 게 이제 처음 알려져서 네. 정말 말 그대로 원이 된 거지. 네, 그래서 이 몸을 토대로 연구를 시작해서 그 뒤에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었다. MK 울트라 프로젝트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원래 그게 실제로 있었잖아. 이건 실제 역사적 사건인데 네. 사람들이 이제 공상으로 치부할 정도로 정말 막무가내 어떤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정말로 미국 정부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실험을 한 거야. 뇌 실험을 하고 약물 실험을 하고.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MK 울트라 프로젝트가 정말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게 알려진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새로 해석을 하는 그런 창작물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마녀도 그런 거였죠. 그래서 똑같이 그건 초능력을 어떤 뭐 만들어내기 위한 초능력자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기관이었고 그런 프로젝트였다라고 적용을 한 거지. 그래서 시작이 됐어. 그래서 이제 같이 정복하자 싫어. 그래서 전투해가지고 염력 싸움 엄청 하잖아요. 그리고 이 상태가 보면은 다 죽었잖아. 그 네, 이미 다 죽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11의 특수한 능력, 얘는 포탈을 연다. 그러니까 그 뭐죠? 완전 이제 코뿐만이 아니라 눈에서까지 50에서 그냥 피를 그 피를 흘린 흘리면서 장면이 뭐였냐? 그러니까 피터를 이제 날려버리려고 한 건데 어. 날려버리다 못해 이제 그때 포탈 날려서 반대편의 뒤집힌 세계로 세계로 날려버린 거지. 날려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 가더니 애가 이제 순대를 막 입고 우와 하면서 피부가 완전 없어졌다고 그래야 되나요? 어. 그러니까 11 때문에. 마인드 플레이한테 걸렸나 봐. 그랬대. 그러니까 그 세계를 가면은 그 세계에 적응하기 위한 어떤 육체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묘사를 하자면은 뭐 순대라고 그냥 얘기했지만 그 내장 같은 게 약간 움직이듯이 보이잖아요. 이게 네, 걔가. 네. 몸을 뭐 촉수가 막 둘둘둘 맞는 그러니까 느낌이었어. 저는 그걸 어떻게 봤냐면 그 몸 자체가 뒤집힌 거. 몸이 뒤집혔다. 저는 근데 그러니까 날려버릴 때 이미 11이 태워버렸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피부를. 그래서 그냥 어쨌든 드러났다 바깥에 있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또. 근데 도로에도로 보면은 그게 뒤집힌 게 나오잖아. 몸 전체를 한꺼번에 뒤집는 거. 그런 개그가 있는데 개그라고 하니까 좀 너무 사악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는데 약간 그런 방식으로 뭐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어쨌든 촉수, 순대, 뭐 낙지 뭐 이렇게 비슷하게 변신을 하게 된 게 뭐 이런 이유 때문이고 결국은 얘가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었다.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계를 공략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지략을 펼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다시 현세로 돌아오기 위해서 애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그 뭐 오망성을 그리는 거야 뭐야 뭐 하여튼 뭐 그려야지 이게 올 수 있나 봐. 그래서 희생 제의가 필요했던 거다. 네. 이게 여기까지가 이 파트 1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전 클라이막스 얘랑 이제 싸우는 내용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엄청 길 줄 알았는데 딱 2편만 남겨. 2편이 그래도 한 거의 3시간 4시간 그러니까 되더라고. 영화지 그럴 뭐 것 한 같아요. 편은. 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띄어서 남겨둔 것 같아. 왜냐면 여기 또 하나의 이제 어떤 흑막이 발표되면서 마무리가 된 느낌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걔네랑도 싸워야 되잖아. 그 흑인 중령. 또 거기도 만나. 걔네 무리랑도 싸워야 되고 싸울 때는 많네. 호퍼는 어떻게 되나 또 그런 것도 있고. 러시아의 그 대목으로 한 마리인 건 또 어떻게 되나. 그거는 가둬놨으니까 신경 안 러시아에서 뭐 잘 살겠지. 푸틴이 키울겨. 최종 병기야? 아무튼 뭐 그렇게 됐다. 그래서 너무나 궁금하게 끝났다. 네. 그리고 굉장히 처음에는 생각보다 좀 별론데라는 구석이 있었어요. 왜냐면 연구소 비중이 너무 커서. 근데 결국 역시 창작자는 저보다 한 수 위다. 저보다 제 머리 꼭대기에 있었다. 너희가 지루한 거 다 알고 있어. 라고 했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이제 방점을 찍으면서 너네들이 별로라고 생각했던 데가 사실 제일 중요해. 라고 말했던 데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시즌 1이나 2는 매편 되게 막 하면서 봤는데 여기는 중간에 그 지루한 구간이 있어서 조금 그랬던 것 같긴 해. 근데 저는 그래도 나름 이제 팬이 됐으니까 아이들 저렇게 컸구나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팬심으로 볼 수 네. 있지. 아니, 물론 난 그런 좋아해. 느낌으로.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고. 솔직히 말하면 넷플릭스 입문작이라고 많이 평가를 받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재밌는 게 있다더라라고 하면은 거의 기묘한 이야기 때문에 많이들 가입을 했을 거고 과거에는 그랬죠. 네. 근데 이번 시즌에 조금 아쉬운 거는 그 80년대 어떤 문화 자양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많이 안 나왔어.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것 같아. 놀라장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왜 들어갔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좀 워낙 적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비디오 가게에서 괜히 뭐 그런 검색하는 거라든지 음악에 조금 주요한 도구로 사용됐다라든지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도 D&D가 주요한 툴이었으니까. 뭐 그렇게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라고 느끼는 것도 어떤 산술적인 비교를 해보지 않으면은 모를 수 있어요. 되게 비슷한데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상대적이라고 느낀 거는 그 비중이 그렇게 크게는 안 느껴졌던 것 같아. 지난 시즌만 해도 아예 그냥 그 쇼핑몰 자체에서 벌어지는 거라 거기에 대한 묘사가 되게 잘 돼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여기서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그 엘 기억 살릴 때 그 VHS 비디오 쓴 것도 그때 그런 거 감각을 살리려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그게 고스트버스터즈 그 뭐 분장을 하고 할로윈 때 얘네들이 나온다든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 짜잘한 재미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가 그 응답하라 시리즈를 보는 듯한 그런 감정을 더 많이 느낄 법한데 그런 것들을 많이 자극하진 못했다라는 거지. 그런 건 좀 아쉽네. 아쉽다기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더 되게 더 뭔가 풍성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그래서 그런 챙기지 부분이 못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공포라든지 스릴러 느낌이 더 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배가 됐어. 그래서 아랑이 못 봐 이거. 근데 그럼 이번 시즌이 저는 그래서 처음에 마지막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랬나? 네. 5시즌 예정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원래 마지막으로 알고 있었는데 5시즌 빨리 찍어야 될 텐데 애들 나이 들기 전에. 이제 대학생 나오면 되지 뭐. 아 대학생까지 이 짓을 해야 돼? 힘들다 진짜 얘네도. 아니 근데 이걸 저 이제 중간에 보였을 때 또 엄마가 옆에서 그냥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쟤네는 왜 겁이 없니? 저길 왜 들어가? 배에서 막 뛰어내리는 거 보고. 과학 소년들이기 때문이야. 탐구심. D&D를 하면 용감해. 원래 그렇게 해야지. 쟤네들이 겁대가리가 없어. 원래 전 시즌부터 저랬어.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친구와 함께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저는 안 해. 뭐 안 가. 안 해. 와, 또 가. 당신 먼저 가. 나는 잘 가 그런 거. 네. 예전에 그 기억나잖아요. 뭐. 홍천에 무슨 그 아크릴로 된 거기는 구름다리라고 해야 되나? 다들 안 갔잖아요. 내가 먼저 올라가니까 뒤에 왜 안 오지라고 쳐다봤어. 그랬더니 다들 무서워서 안 못 오고 오고 있는데 내가 걸어가는 거 보더니 이제 오더라고. 그 뒤 똑같이 따라갔잖아요. 왜냐면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아유 이거 가끔 깨지기도 해요. 막 이래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농담을 하고 있더라고. 뭐 들어오라는 거 말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안 갔던 기억이 있어. 거기 오는 사람마다 그 농담을 계속 하시고 계시더라고 할아버지들이. 아이고 참. 아무튼 자 이렇게 기묘한 이야기 시즌 4 파트 1 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 다들 한번 보시면서 저희가 재밌게 아마 봤던 부분. 다 보셨을 것 같아. 보실 분들은 다 보셨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넷플릭스 많이 끊는 분위기잖아. 워낙 OTT가 많아지기도 했고 넷플릭스가 그동안 보여줬던 거에 비해서 사실 약간 하강 곡선을 그린 듯한 느낌도 있었어. 좀 완연하긴 하지 요즘. 네. 네. 그런데 또 뭐 볼만한 것들이 많이 계속 있다. 이런 것들은 안 볼 수가 없다. 전통의 강자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작품 아닌가요? 뭐 썩어도 준치?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썩지도 않았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네. 자, 그러면 다음 화는
어제 뭐 봤어입니다. 아, 그래요? 기대해 주시고요. 네.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 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프레!